5월 2일 날 처리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당히 지금 아주 참 초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부를 할 것이라고 지금 많이들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는 앞서서 물론 지난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났지만 현재 5월 2일 날 그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국민들의 지지가 67%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여기서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흐르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건데, 또 지금 일부 국민들은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그걸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느냐. 뭔가가 구리고 찌리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거부를 하려고 하다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야 됩니다. 거부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해병대 단체에서도 상당히 이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참 말들이 많죠. 이 단체들은 연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보수의 문인, 유명한 분이죠. 황석영 씨. 황석영 작가도 지금 아주 참 노량에 이 해병단체에 앞장서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은 하야하라 아주 외치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같이 어울려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금 하는 말이, 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는 죄가 있으니까 거부를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비겁한 대통령이다. 절대 거부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러한 여론을 지금 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대통령, 물론 지금 정부에 의하면은 한 오는 28일쯤에 거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 처리에 앞서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그분도 원래 5월 2일 날 찬성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찬성을 하겠다고 말을 던졌으면 김웅 의원처럼 남아가지고 찬성표를 던지고 나가야지. 왜 그냥 싹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참 퇴장했는지, 그것도 아주 상당히 지금 우리 지금 누리꾼들에서는 이 안철수의 의원에 대한 비판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 최상병 특검이 원래 지금 아주 이 전국의 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원래 해병대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죠. 이 사람을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정식으로 수사해서 경찰로 보내려고 했던 거를 빠꾸시킨, 되돌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아주 참 지금 물론 지금 앞으로 특검에서 볼 때 수사의 칼끝은
분명히 대통령실을 개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그 거부권을 얻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했지만 그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 영수회담, 이재명과 그 이 대통령 영수회담 이후에도 지금 그 대통령을 그 부정하는 평가가 64%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이 눈여겨볼 그 관심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해서 다시 재의결이 들어올 적에, 그때는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처리를 하죠. 22대 아니죠. 21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이탈표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2대 공천에서 탈락된 낙천 의원들, 그리고 또 떨어진 낙선 의원을 합쳐서 한 5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의중도 별반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호감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고 볼 때 하여튼 이탈표가 많아서 역시 하여튼 이 21대 국회에서 분명히 차상병 특검법은 처리될 것이다. 지금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 차상병 특검법을 놓고서 볼 적에 참 아주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유일한 참 똑바른 정치인, 그 김웅 의원을 말하고 있죠. 물론 김웅 의원은 이번에 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좀 그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이제 평소 식견이 있었겠지만, 김웅 의원은 이날 5월 2일 날 그 특검을 찬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용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다. 이제는 국민의힘은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그러한 참 정치인이 이번에 사실 22대 참 총선에 나갔으면 또 당선됐을 건데, 이 김웅 의원은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참 비열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건 정치가 아니다. 좀 그러한 다짐을 하고서 이제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한 사람인데, 어쨌든 참 이러한 의원이 정치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잘못되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이제 다른 차상병 특검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정진석 비서실장, 물론 이제 충남 창양 공주 부여에서 22대 출마했다가 이제 박수현 후보 때 떨어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고향이라 해가지고서 또 찐윤이라는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는데 신임실장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 정진석 실장이 이번에 특검법 5월 2일날 처리된 걸 보고서 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5월 2일날 차상병 특검 처리는 영수회담을 무시한 거다. 입법 폭주다. 여기에 엄중히 대응을 해야 된다. 아니 뭘로 대응을 하자는 겁니까? 뭘로다가? 이미 국민은 벌써 4월 10일 총선에서 판결해줬습니다. 근데 영수회담을 무시했느니 입법 폭주니 엄중 대응을 하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언론 자유가 각 나라별로 얼마가 되는 것을 좀 보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지금 아주 일년새 곤두박질을 해버렸습니다. 응?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41위에서 43위까지 이 언론 자유의 그 순위를 갖고 있다가 지금 62위가 돼버렸어요. 62위. 아주 곤두박질 친 거죠.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언론에 대한 그 자유를 구속 박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지금 아주 또 이제 국민들이 그 분노하고 있는 게 있죠. 국가 비상금, 예비비. 자그만치 지금 대통령 부부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2년 동안 해외 순방에 쓴 돈이 500억입니다. 500억. 예. 역대 그 대통령 부부가 순방하면서 쓴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0억을 공개하고 나니까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이러한 논란들이 결국은 지금 이 앞으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 행보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냥 뭐 펑펑 쓴 겁니다. 펑펑. 자기 멋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돈을 썼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진짜지 이 참 정치를 잘하고 애교를 잘하고 국가가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와 정반대로 되니까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는 그 민주당 출신 박영선 전 장관, 이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나돌았던 그 총리설에 대해서 그 답변을 했어요. 자기는 이 신임 총리 기용설에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답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도 그 박영선 장관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지내오신 분이 그러한 현재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정부의 총리로 간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이 진짜지 국정을 잘 이끌고 국민들에게 아주 지지를 받는다면 갈 수 있습니다. 당정은 틀려도.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해프닝이랄까 어쨌든 그걸로 해서 박영선 장관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 의대 정원 2,000명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파가 심합니다. 예. 지금 벌써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와서 총선에서도 좀 좋은 그 영향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역시 실패를 봤는데, 지금 이 여파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지금 지역대학 그 전국 각 지역대학들의 병원 또 지방병원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 아주 줄도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 우리 충북대학 그 병원에도 제 조카딸이 참 수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아주 그 지역 그 민심, 특히 이 오랫동안 그 환자 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이게 많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묘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이 문제, 즉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2,000명 의대 증원 문제를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관련 그 자료를 더 제출해라 해가지고서 지금 아주 설상가상 이 윤 대통령은 아주 지금 설상가상으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죠.
뭐 법원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참 뜨거운 지금 이 감자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도. 그리고 요새 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아주 그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이재명과 윤 대통령의 그 영수회담을 지켜봤죠. 지켜보고 나서는 이번에 바로 이 4월 29일날 영수회담을 마치고 5월 2일날 이 특검이 특별법의 차상병 특검이 치르고 나니까 홍준표 시장 발언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 취급한 거다 이거지. 예. 즉 그 말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했죠.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은 이 차상병 특검을 거부 안 할 것이고 뭔가 죄가 있고 떳떳하지 못하면 거부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발언에 아주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런 발언에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을 마치 그 범인 취급했듯이 그 발언을 한 건 넌센스다 해가지고 또 아주 그 좋지 않은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은 그분은 톡톡 이 아주 튀는 발언에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 총선 패배가 되고 나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그 패배를 분석하는 그 백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이 백서 작성에서 아주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중대 결심을. 이 백서에는 분명히 그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 만약에 그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서를 작성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총선 패배의 책임자들 3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윤석열, 정영환 그 공관위원장이죠. 이 세 사람들을 집중해서 지금 그 총선 패배 백서를 작성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작성이 앞으로 그 어떻게 참 또 결과가 나올지 또 이것도 또 역시 또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4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마치고 바로 달려간 곳이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31명 모임에 달려갔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뭐냐? 앞으로 이 22대 국회에서 이 민주당을 이끌어갈 혁신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서 여기의 명칭이 정확한 명칭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데 이 회의는 바로 이재명 친위대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면면을 보면은 완전히 그 참 친명들이죠. 친명 의원들인데 현 지도부의 3명, 이재명을 받드는 변호사 그룹에서 5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7명, 성남, 경기에서 이재명을 도왔던 5인, 특보단 7명, 기타 2명 해가지고 지금 총 31명이 아주 똘똘 뭉쳐서 지금 이재명 친위대로다가 앞으로 운영이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에게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하지 않는 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슬기롭게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앞으로 물론 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는 그룹의 31명 22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이 정치는 이 흐름입니다. 이 잘못하면 한순간에 국민들에게 떨어져 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5월 참 싱그러운 녹음이 전개되는 푸르른 5월인데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우리 정기영 시사 포커스 TV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아주 전폭적인 그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할 것이며 특히 제가 그 이만갑 채널 A 그 이만갑 방송 633회에 출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 아울러서 좀 특명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또 그 특명 제가 1월 1일날 금년 1일날 발행한 특명 책이 지금 전국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도 좀 더 애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이 정경시사 포커스 TV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열심히 누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했어요? 다 됐어요. 네? 예. 다 드렸어요? 잠깐만 일어나지 마. 네. 제대로 잘 됐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다 들으셨어? 네. 수고하셨어요. 됐어요.